저는 렌입니다. konnichiwa, 싱어송라이터 렌です. 여러분 혹시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かっこいいから好きなんじゃない好きだからかっこいいんだよ誰かにバカにされても何度もないだって私のヒーロー 일본 싱어송라이터 유이카가 부른 스키다까라 좋아하니까라는 곡인데요. 2021년 7월에 나온 노래지만 대만, 홍콩의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는 각각 1위를 기록했고 태국에서는 3위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국경을 넘어 바이럴되었습니다. 일본어라는 가사의 장벽이 있는데도 여러 나라에서 바이럴된 이유는 이 노래의 감성 돋는 특유의 분위기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썸네일도 이렇게 일본 학교의 풋풋한 감성을 뽐내는데 가사를 들으면 이 청춘 만화 같은 감성이 더욱 느껴지거든요. 두 학생이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눈치채지 못하는 설정인데 앞부분은 유이카가 남자 주인공이 속마음이 나오는 뒷부분은 가수 렌이 불렀습니다. 다른 남자에겐 가지마, 계속 나만 봐줘 라고 말하는 남학생 입장에서의 가사에서 청춘 만화의 풋풋한 감성이 느껴지는데 렌 역시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거든요. 학창시절 내내 축구부 활동을 한 축구소년이었는데 오늘은 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렌의 집에는 일본 쇼와 시대의 노래방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척들이 모이거나 가족들끼리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렌에게 음악은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렌의 신경은 온통 축구에 있었거든요. 일본은 부카츠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을 어렸을 적부터 하잖아요. 렌은 말 그대로 축구 소년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축구만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음악은 축구에 집중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는데요. 축구를 하기 전에 동기부여 차원에서 워너클하게 노래를 듣기도 했고 세카이노 오와리의 곡들을 좋아하는 그저 평범한 일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렌의 일상에 큰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아리 활동은 물론 등교까지 못하게 됐고 시간이 많아진 렌의 눈에 띈 것은 바로 기타였습니다. 기타를 독학으로 치기 시작했는데 무려 3개월 만에 기타를 잘 치게 되었다고 해요.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버린 그 시절의 렌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기타를 치는 게 하나의 놀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틱톡에 기타를 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저 재미로 시작했을 뿐이지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반응이 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 외길을 걸어왔던 평범했던 학생. 급기야 여름 인터 하이에선 팀을 이끌 정도의 에이스였는데요. 그런 렌의 인생은 코로나와 함께 급변하게 됩니다. 2021년 9월 그렇게 발매한 첫 오리지널곡 싫어할 수 없어. 당시 선배로부터 선배의 연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들은 뒤 이 곡을 써내렸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다고 말해. 바람핀 상대는 나쁘지만 아직 연인을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은 심정을 노래로 담았는데 처음으로 작사, 작곡한 이 곡은 SNS에서 큰 공감을 받게 됩니다. 곡을 듣고 많은 의지가 되었다는 반응들을 보고 렌은 처음으로 어쩌면 나 가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작을 계기로 렌은 폭주하게 되는데 다음 연도인 22년에는 유라세, 사이테, 가라포 등 총 6개의 곡을 직접 만듭니다. 틱톡에 하나둘 재미로 올린 영상들이 바이럴되면서 SNS의 총 팔로워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동영상 총 시청 횟수는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학생 때부터 렌이 좋아했던 워너클럭의 보컬 타카. 사실 렌이 2019년에 친척의 결혼식에서 축가로 워너클럭의 Wherever You Are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부른 축가란 이름으로 틱톡에 올라갔는데 이 영상 또한 바이럴 됐었거든요. 타카는 먼저 렌의 인스타를 팔로우했고 이를 계기로 DM으로 둘은 소통하기 시작한 사이였죠. 타카는 꽤나 렌한테 관심이 있었는지 인스타 라이브도 보곤 했다고 해요. 결국 2021년에 타카와 함께 세션을 완수하기도 했습니다. 렌이 인생 처음으로 간 라이브가 원오크락의 라이브였는데 이젠 재능만 있다면 SNS로 팬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고 한때 그저 팬이었던 한 소녀는 자신이 동경했던 밴드인 원오크락과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NS로 연결된 세상에서 신기한 콜라보레이션들은 계속됐는데 미야무라는 일본의 연애 소설가가 있습니다. 미야무 역시 SNS를 통해 렌에게
미야무에게 자신의 소설에 맞는 곡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미야무가 당시 준비한 소설은 사랑, 집착, 사람이 죽는다 란 소설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이 남주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넘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집착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려지거든요. 소설 첫 도입이 당신이 죽는다면 반드시 나는 안심할 것이다 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렌도 이런 내용을 녹여내 당신이 죽는다면 영원을 맹세하고 곁에 있을 텐데 라고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바로 도리아메 이 곡입니다. 멜로디는 2, 3일 만에 짰는데 소설을 읽고 작사를 하는 시간이 더해져 곡을 만드는 데에는 2, 3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곡의 후렴구에 음이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렌의 음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10대 소년이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에 공감해 노래를 만들게 됐고 틱톡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공감을 얻으며 가수로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의 근본에는 공감이란 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스스로도 공감받는 걸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어도 듣는 사람이 가사의 의미에 동하지 않거나 와닿지 않아 하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테란 곡의 가사를 보면 이별의 장면에서 나와 상대방의 모습을 모두 그리고 있거든요. 사이테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최악 이런 느낌이에요. 곡에선 이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차는 사람과 차 있는 사람의 입장이 나오는데 어딘가 이별의 상황이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僕は泣いてる君に黙っていた嘘すらも吐き捨てたみたいだ 참고로 이 곡은 작사, 작곡을 시작한 지 3년 차에 만든 곡인데 이 곡 역시 바이럴되면서 싫어할 수 없어 이후의 대표곡이 되었거든요. 이를 보면서 렌은 자신의 음악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 곡은 스스로를 긍정해주는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곡 기억나시나요? 이마세이 나이트 댄서란 곡인데 J-POP 최초로 멜론 일간 차트 탑 100에 진입했었거든요. SNS를 중심으로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특이하게도 본국인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한국 활동을 진출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 순서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라이브를 개최한 토미오카 아이 역시 그러한 경우인데 굿바이바이란 노래가 한국에서 바이럴되면서 강남역 버스킹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한국 활동도 하고 있죠. 본인 역시 자기 노래에 한국어로 댓글이 달려서 놀랐다고 해요. 렌의 영상들을 보면 가끔 한국어 댓글이 보이는데 렌 역시도 이를 의식했는지 한국에서의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엔 이싸이가싸이란 곡을 발매했는데 한국에서의 활동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힙합 저널리스트로도 유명한 김봉현 전두엽 손상 대표가 한국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고요. 本当にすごい行きたいですね。やっぱ韓国でね楽曲聴いてくれてる人もたくさんいればライブねやったら来てくれる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僕は思ってるんで韓国行って生で렌の音楽を届け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이 현상의 중심에는 SNS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유리, 후지카제, 희귀단 등 대형 일본 가수들의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가수들이 모두 본격적으로 한국 활동을 준비했다기보단 유튜브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J-POP 리스너들에게 다가왔거든요. 약 10년 전쯤만 해도 일본 음악 시장은 유튜브에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꺼렸고 스트리밍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수적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음악 산업은 CD 매출이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이죠. 언제까지나 견고할 것 같은 일본 음악 산업의 쇠국 정책은 자연스럽게 차츰차츰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히려 SNS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음악을 뽐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명의 노래가 한국에서도 바이럴되면서 팬층이 생기기 시작했고 렌같이 축구만 하던 소년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도 했습니다. 물론 릴스와 쇼츠로만 J-POP을 접하게 되는 게 제대로 된 음악의 소비가 맞냐란 질문도 있습니다. 음악 자체보다는 스낵컬처처럼 가볍게 후렴구만 즐기게 되는 게 아니냐는 뜻인데 그럼에도 여러 개성적인 J-POP들이 유통되면서 다양성이랑 측면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건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렌이 19살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대의 마지막인 지금 앞으로 뭘 하고 싶나요? 란 질문에 심플하게 제대로 놀고 싶다 라고 답합니다.
거의 매달 연속으로 노래를 발매하는데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는 학업과 일의 양립은 힘들지만 곡 제작에 대한 힘듦은 없다. 취미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공감을 받으며 아티스트란 라벨이 씌워졌지만 속은 아직 20대 초반인 대학생인 거죠. 재밌기 때문에 음악을 하고 있다란 코멘트에서 더 풍부한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 내일 날 것도 다 이렇게